남편 회사의 호화로운 파티에 선물을 들고 들어선 순간 나는 남편의 부유한 여성 상사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가난하고 무능한 당신의 아내를 버리고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내 남편은 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즉시 모든 것을 취소했다. 300억 원에 달하는 내 67%의 회사 지분을 모두 빼내면서 몇 분 후 내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27통이 찍혀 있었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오늘 밤 회사 갈라를 위한 블랙 이브닝 드레스를 입으며 지퍼를 올렸다. 그동안 남편 박민준의 휴대폰은 서울에서 가장 냉혹한 벤처 투자가인 그의 상사 강채린이 보낸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사업적 이득을 위해 우리의 결혼을 공개적으로 파괴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청혼은 내가 기조연설을 하는 동안 일어날 예정이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냉철하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김지수의 감정적 붕괴는 우리가 논의했던 지분 구조 조정을 정당화할 것이다. 우리의 화장대 위에는 빈티지 오메가 시계가 포장된 채 놓여 있었다. 나의 결혼기념일 선물은 오늘 밤 공연에서 내가 내 역할을 얼마나 완전히 오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변해 있었다. 내가 방금 읽은 내용의 의미를 곱씹는 동안 내 드레스의 실크 원단은 갑옷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대리석 욕실에 서서 나비 넥타이를 매만지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자신의 휴대폰이 6개월간의 조직적인 기만을 폭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메시지들은 내 남편과 그의 상사가 내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시절에 전문 지식과 코딩 천재성으로 세운 회사 넥서스 다이나믹스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나의 공개적인 굴욕을 조율했다는 계산된 조작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다. 내 손가락은 3천만 원짜리 오메가 시계가 담긴 선물 상자의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민준이 언젠가 빈티지 스위스 장인 정신을 동경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내가 고른 시계였다. 그 아이러니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 내가 완벽한 기념일 선물을 찾기 위해 몇 주를 보내는 동안 그는 우리의 결혼을 제거해야 할 사업적 장애물로 여기는 여자와 함께 나의 기업적 처형을 계획하는데 똑같은 몇 주를 보냈다. 지수야, 내 커프스 버튼 못 봤어? 민준이 욕실에서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다고 믿는 남자의 편안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의 보석함에서 백금 커프스 버튼을 꺼내며 가슴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커프스 버튼에는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가 스타트업 단계일 때 내가 디자인한 상징으로 그때의 파트너십은 정교한 행위 예술이 아닌 평등을 의미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우리 펜트하우스는 6년간의 성공을 세심하게 보여주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서울의 야경을 담았고 가구들은 IT 업계의 왕족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모든 소품이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유성 같은 성장을 이야기했다. 맞춤형 이탈리아 가죽 가구부터 대부분 사람들의 연봉보다 비싼 원작 미술품까지. 하지만 이 우아한 환경이 전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집 금고에 숨겨진 수학적 진실이었다. 내가 회사의 67%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민주는 33%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초기 운영 자금을 댔던 할머니의 유산과 현재 우리의 모든 부를 창출한 나의 혁신에 기반한 분배였다. 할머니 이영자 여사는 1980년대에 3가지 일을 하며 작은 기술 컨설팅 회사를 일구셨고 내게 평생 모은 돈과 함께 손으로 쓴 쪽지를 남기셨다. 내 사랑하는 손녀 지수에게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누구도 내 공로를 가로채게 두지 마라. 할머니의 재정적 유산을 기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분은 자신의 손녀가 자신의 성공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비통해하실 것이다. 아침 일과는 민준이 오늘 밤 투자자 갈라를 위한 기조연설을 검토하면서 연습된 안무처럼 계속되었다. 그의 발표 자료는 내가 쓴 연구 자료를 인쇄한 것으로 그가 획기적인 혁신으로 발표할 개념들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내가 쓴 설명이 주석으로 달려 있었다. 신경망 아키텍처는 머신러닝 역량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가 연습하며 내가 수많은 밤샘 스터디 세션 동안 가르쳐준 용어에서 약간 더듬거렸다. 그의 명성의 기술적 기반은 전적으로 내가 18시간 동안 코딩 마라톤을 하며 개발한 알고리즘에 놓여 있었고 그동안 그는 최고급 컨퍼런스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관리했다. 우리 침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지식에 의해 내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김지수. 서울대 법대 출신의 컴퓨터 과학자는 자신의 전문적인 전기에서 조연으로 전락했다. 내가 입고 있는 블랙 이브닝 드레스는 주 발명가로 내 이름이 적힌 특허 로열티에서 나온 재량 자금으로 구입한 디자이너 제품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기념되는 혁신의 설계자가 아닌 민준의 아내로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드레스룸에는 지난 6년간의 다양한 기업 공연을 위한 의상들이 들어있었다. 각 의복은 뛰어난 기업가라기보다는 지지하는 배우자의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남성적 권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전문적인 역량을 전달하는 이사회 복장. 민준의 리더십 역할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유지하면서 기술적 지식을 암시하는 컨퍼런스 의상. 오늘 밤의 드레스는 이 신중한 이미지 관리의 정점을 나타냈다. 사진 촬영에 충분히 우아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업 논의에서도 중심이 아닌 장식적인 존재로 남도록 보장했다. 민준은 욕실에서 성공한 기술 경영인의 모습으로 나왔다. 그의 외모는 전문적인 스타일링과 값비싼 맞춤복으로 세련되었다. 오늘 밤 아름답네. 그가 말했다. 그 칭찬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자동적인 예의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나 망설임의 흔적이 없었고 이는 놀라운 연기력이거나 그의 배신에 대한 완전한 구획화를 시사했다. 나는 그가 이 연기를 얼마나 오래 연습했는지, 얼마나 많은 아침에 나를 보면서 나의 파멸을 계획했는지 궁금했다. 빈티지 오메가 시계는 결혼기념일 선물 이상을 의미했다. 그것은 6년간의 잘못된 신뢰와 착취의 증거가 쌓여가는 것에 대한 의도적인 외면을 상징했다. 우리의 초기 대화는 기술적 가능성과 사업 전략을 토론하며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협업에 대한 나의 열정과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이 일치했다. 점차적으로 그 교류는 내가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래 발표를 위해 메모하는 일방적인 강의로 변해갔다. 그 변화는 너무나 미묘해서 나는 지적절도를 파트너십으로 착각했다. 오늘 밤의 폭로가 그 패턴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 집 금고의 서류들은 오늘 밤 민준이 투자자들에게 발표할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결코 갖지 못했던 법률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내가 작성한 법인 설립 서류는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나의 과반수 소유권을 확립했다. 특허 출원 서류는 우리의 연간 1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을 상세히 기술했고 각각 주 발명가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행 기록은 민준의 야심찬 아이디어를 운영 현실로 바꾼 초기 자금으로 할머니의 유산을 보여주었다. 이 서류들은 인식관리와 홍보 캠페인에 의해 점점 더 지배되는 세상에서 수학적 진실을 대표했다. 결혼 생활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나 자신의 기업 장례식을 준비하는 아이러니는 우리 펜트하우스의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는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화장을 했다.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의 각 획은 남편의 직업적 성공에 참석하는 헌신적인 아내의 이미지에 기여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오늘 밤의 공연에 완벽해 보였다. 우아하고 지지적이며 강채린이 냉철한 효율성으로 조율한 체계적인 파괴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내 휴대폰에는 비서인 김유진으로부터 온 17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긴급 기술 문제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우리가 개발 중이던 신경망 최적화 프로젝트에서 다음 제품 출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민준이 소유하지 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가 디버깅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혁신에 대한 칭찬을 받는 동안 관객석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의 명성은 전적으로 내가 수학적 우아함과 계산적 돌파구에 대한 잠못 이루는 헌신을 통해 구축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 우리 건물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오늘 밤에 공연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고독의 순간을 제공했다. 민주는 투자자 기대치와 네트워킹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직업적 인정과 확장된 사업 관계를 기대하는 그의 흥부는 진심이었다. 나는 오메가 시계가 담긴 선물 상자를 꽉 쥐었다. 내가 내 인생의 업적을 재능을 존중받아야 할 파트너십이 아닌 획득해야 할 상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몇 달간 계획된 일의 정점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 리무진은 300명의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또 다른 성공적인 한 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일 메리디안 그랜드 호텔을 향해 건물을 떠났다. 우리가 지금은 결혼기념일 축하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로 위장한 치밀하게 조율된 기업 쿠데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곳으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불빛은 선팅된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다.
우리가 함께 구축한 완벽한 삶은 나의 혁신으로 자금을 대고 내 자신의 성공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으려는 나의 의지에 의해 보호받는 행위 예술임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리무진이 서울의 금융 중심지인 테헤란로를 미끄러지듯 지나는 동안 민준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내가 발견했던 메시지들이 떠올라 가슴이 작게 움찔했다. 그 기기는 가죽 시트 위 우리 사이에 장전된 무기처럼 놓여 있었고 화면은 그가 읽지도 않고 재빨리 무음으로 처리한 수십 문자로 밝아졌다. 그의 손가락은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였고 이는 오늘 밤의 이례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일상이 된 행동임을 시사했다. 최 비서가 최종 손님 명단을 보냈네. 민준이 말했지만 나는 그가 실제로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도 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운 평온함이 실려 있어 소름이 끼쳤다. 여러 기만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의 말투였다. 지난 한 달은 이런 작은 거짓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한 행동에 대한 순진한 설명들이었다. 전화통화는 3주 전에 시작되었고 내가 부엌이나 서재에 들어서면 갑자기 끝나는 은밀한 대화들이었다. 민주는 그것들이 투자자 관계나 이사회 논의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몸짓은 훨씬 더 개인적인 것을 암시했다. 그는 말할 때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목소리는 보통 부부 사이의 사적인 순간에나 사용하는 친밀한 톤으로 낮아졌다. 내가 특정 통화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설명은 모호하고 모순되었으며 실제 사업 일정이나 회의 달력과 일치하지 않는 세부 사항들로 가득했다. 강 대표가 우리 시장 확장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사업적 통찰력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내 가슴에 익숙한 압박감을 조성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최근 몇 주 동안 직업적 존경에서 거의 숭배에 가까운 것으로 변해 있었다. 강채리는 어떤 방에 들어가든 주목을 받았다. 서울에서 가장 성공적인 벤처 투자가로서의 그녀의 명성은 공격적인 인수 전략과 무자비한 사업 본능 위에 세워졌다. 그녀의 투자 철학에 대한 민준의 커져가는 매료는 처음에는 무해하게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미래 방향에 대한 거의 모든 대화에 색을 입혔다. 오늘 밤 갈라 준비는 또 다른 층위의 우려스러운 행동을 드러냈다. 민준은 오늘 오후에 세 벌의 다른 정장을 입어보며 우리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과는 무관해 보이는 초조한 에너지로 내 의견을 구했다. 그의 질문은 어떤 의상이 무도회장 조명 아래에서 사진이 가장 잘 나올지, 어떤 넥타이가 기조 발표 중 무대 조명을 보완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각적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은 그가 파트너십이 아닌 공연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의 공동 축하를 위해 선택된 옷을 입고 어떻게 느끼는지보다는 특정 청중 구성원들에게 그의 외모가 어떻게 인식될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강 대표가 24살에 첫 회사를 시작했다는 거 알아? 민준이 물었다. 내가 그의 상사에 대한 신상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그가 재빨리 기기를 뒤집기 전에 화면에서 그녀의 이름을 얼핏 보았다. 그들의 소통 빈도는 주말과 이른 아침을 포함하여 모든 시간에 메시지가 도착하면서 극적으로 증가했다. 전문적인 서신 교환이 이례적일 시간이었다. 우리 리무진은 넥서스 다이내믹스 건물을 지나갔다. 24층의 사무 공간에는 내가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설계한 알고리즘으로 세운 회사가 들어있었다. 내 혁신으로 인한 수익으로 구입한 차량의 뒷좌석에서 내 평생의 업적을 바라보는 아이러니는 나에게 낯설지 않았다. 특히 오늘 밤이 내가 창조한 업적을 축하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그 인정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직원 역학은 지난 한 달 동안 미묘하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변했다. 내가 직원 그룹에 다가가면 대화가 멈췄고 그들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내가 엿들어서는 안 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암시했다. 내 기술팀 자체도 프로젝트 검토 중에 산만해 보였다.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그들의 평소 열정은 내가 식별할 수 없는 긴장의 기류에 의해 약화되었다. 내 비서이자 우리 가장 재능 있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인 김유진은 회사에 대한 나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조심스러운 질문을 해왔고 그녀의 문의는 단순한 대화라기보다는 정보 수집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비서인 최진우는 우리의 짧은 상호작용 동안 특히 긴장했다. 그의 평소 전문적인 태도는 어색한 시선 회피와 회의 일정이나 문서 준비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더듬거리는 답변으로 대체되었다. 어제 나는 내가 민준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가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닫는 것을 목격했다. 기밀 투자자 자료에 대한 그의 당황한 설명은 내 존재에 대한 그의 명백한 불편함을 설명하지 못했다. 오늘 밤 갈라를 위한 투자자 자료는
나의 검토나 승인 없이 도착했다. 이는 두 공동 창업자 모두가 전략적 발표에 서명해야 하는 우리의 확립된 절차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그 문서에는 벤처 캐피털 회사와의 외부 파트너십을 높이는 동시에 나의 가시적인 역할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회사 소유권을 재구성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채린의 투자그룹은 이 계획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했으며 본질적으로 넥서스 다이내믹스를 독립적인 스타트업에서 자회사 운영으로 전환시킬 확장된 협력을 제안했다. 그녀는 우리가 운영을 확장하려는 비전을 정말 잘 이해해. 민준이 말했다. 그의 대명사 선택은 그가 미래 계획에서 나를 얼마나 완전히 배제하기 시작했는지를 드러냈다. 강채린의 참여를 논의할 때 나에서 우리로의 전환은 전문적인 상담을 넘어 과반수 지분 보유자로서 나의 의견이 필요한 결정에 대한 공유된 소유권에 가까운 파트너십을 시사했다. 빈티지 오메가 시계는 내 무릎 위 벨벳 상자에 놓여 있었다. 한때 6년의 결혼 생활을 상징했던 선물은 이제 나 자신의 순진함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하루 종일 대화를 시도하려는 나의 노력에 대한 민준의 산만한 반응은 우리 펜트하우스의 공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마치 우리가 같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미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 밤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회피적이었고 나를 계획 과정에서 배제한 놀라움과 특별 발표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했다. 저녁 식사 때 이 사진과 함께 앉을 건가요? 나는 몇 주 전에 확정된 좌석 배치에 대해 그가 정직한 정보를 제공할지 시험하며 물었다. 대답하기 전 그의 망설임은 오늘 밤의 준비가 내가 참여하거나 엿들어서는 안 되는 대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나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리무진이 알링턴 스트리트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300명의 손님이 이미 모여있는 신라 호텔에 가까워졌다. 나는 이제 그것이 단순히 회사 성공 축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민주는 칸막이 거울에서 마지막으로 외모를 확인했다. 그의 모습은 기념일 인정보다는 공연을 준비하는 남자를 보여주었다. 그의 신중하게 구성된 외모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조한 에너지는 오늘 밤이 그가 나와 공유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했다. 내 휴대폰에는 김유진으로부터 온 세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평소라면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긴급 기술 문제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신경망 최적화 프로젝트에서 다음 제품 출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민준이 내가 제공할 해결책에 대한 공로를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유하지 않은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기술적 위기의 시기는 의심스럽게 느껴졌고 오늘 밤 행사 동안 주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의 부재를 정당화할 비상사태를 만들었다. 내 손에 들린 오메가 시계 상자의 무게는 오늘 밤 공연에서 내 역할을 얼마나 완전히 오해했는지를 인식하면서 기대감에서 두려움으로 변했다. 6년의 결혼 생활은 나에게 민준의 기분과 동기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최근 몇 주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깊이의 기만을 드러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내가 구축한 모든 것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동기와 충성심이 변한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 리무진이 호텔의 원형 진입로에 접근하면서 나는 오늘 밤이 기념일 축하가 아니라 남편과 회사 모두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설계된 신중한 계획의 정점을 표시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함께 구축한 완벽한 삶은 내 자신의 성공 이야기에서 나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준비임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신라 호텔의 원형 진입로는 고급 차량을 지휘하는 발레 파킹 직원들로 붐볐고 우리 리무진도 도착 차량 행렬에 합류했다. 선팅된 창문을 통해 나는 서울의 기술 엘리트들이 디자이너 이브닝 웨어를 입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활기찬 대화와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오늘 밤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대를 암시했다. 호텔의 외관은 따뜻한 조명으로 타올라 입구를 무대 세트처럼 변모시켰고 레드카펫과 내일의 비즈니스 간행물을 위해 모든 도착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배치된 사진작가들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민주는 운전사가 조수석 문을 열자 마지막으로 나비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의 초조한 에너지는 좁은 공간에서 뚜렷하게 느껴졌다. 카메라 보고 웃는 거 잊지 마. 그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 자체는 연습된 매력 아래에서 긴장되어 보였다. 내 지갑 속에 자리한 빈티지 오메가 시계는 매 순간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 무게는 내가 오늘 밤의 중요성을 얼마나 완전히 오해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무도 회장 문이 열리자 기업의 과실을 가장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들마저 감동시킬 만한 장면이 드러났다. 격자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거울처럼 완벽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프리즘 빛을 던졌고 300명의 손님들은 안무된 우아함으로 공간을 이동했다.
대화는 보통 나를 활기차게 만드는 야망과 네트워킹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지만 오늘 밤 익숙한 소리들은 불길하게 느껴졌고 내 피부를 소름 돋게 하는 기대감의 기류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민준의 손이 내 허리 아래에 놓였지만 그의 눈은 즉시 다른 누군가를 찾기 위해 군중을 훑기 시작했다. 그의 몸짓은 비즈니스 저널과 사교계 페이지를 위해 우리의 도착을 포착하는 사진작가들에게 완벽하게 연습된 미소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만함을 비명처럼 질렀다. 내 옆에 있는 그의 물리적 존재와 다른 곳에 명백히 집중된 그의 정신적 초점 사이의 단절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듯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수 씨, 오늘 밤 정말 멋지네요. 서울 최대 투자 회사 중 하나의 대표를 남편으로 둔 이사회 멤버 박 이사가 말했다. 그녀의 칭찬은 형식적으로 느껴졌고 내 실제 외모보다는 다양한 참석자들에 대한 민준의 반응에 그녀의 주의가 집중된 채 전달되었다. 사회적 역학의 미묘한 변화는 내가 완전히 인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결혼의 변화를 알아차렸음을 시사했다. 웨이터들이 샴페인 잔과 카나페를 들고 돌아다녔는데 이는 보통 주요 이정표를 기념하는 기업, 축하 행사에나 배정되는 케이터링 예산을 나타냈다. 투자자 손님 명단에는 뉴잉글랜드의 모든 주요 벤처 캐피털 회사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파트너십이 넥서스 다이내믹스를 성공적인 스타트업에서 업계 리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회사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 밤 행사의 규모는 단순한 기념일 인정을 넘어서는 목적을 시사했다. 저기 강 대표 있네,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의 가슴이 인식의 조임으로 팽팽해졌다. 강채리는 무도회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목을 받았고 손님들이 잠재적인 소개를 위해 자리를 잡으면서 그녀의 존재는 평범한 대화를 집중된 네트워킹 기회로 바꾸었다. 서울에서 가장 성공적인 벤처 투자가로서의 그녀의 명성은 모든 방에 그녀보다 먼저 들어갔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이 특별한 모임에 특별한 의미를 시사하는 추가적인 권위를 지닌 듯했다. 저녁 식사 서비스는 군사적인 정밀함으로 진행되었다. 각 코스는 저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면서 대화 흐름을 유지하도록 시간이 맞춰졌다. 나는 민준 옆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기조 연설이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또 다른 성장과 혁신의 해를 축하할 무대를 완벽하게 볼 수 있었다. 좌석 배치는 내게 어떤 공연이 계획되었든 간에 내 가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휴대폰은 저녁 식사 내내 규칙적으로 울렸고 각 알림은 일상적인 업무 통신이라기보다는 긴장감을 암시하는 작은 움찔거림을 만들어냈다. 내 대화 시도에 대한 그의 반응은 점점 더 산만해졌다. 그의 주인은 우리 테이블에서 외관을 유지하는 것과 내가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 사이에 나뉘어 있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우리 관계의 모든 익숙한 것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동기와 충성심이 변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디저트 서비스가 끝나고 무대 조명이 공식 발표의 시작을 알리자 사회자가 발표했다.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그녀의 비전이 기술 투자와 혁신에 접근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혁신하고 있는 강채린 대표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강채린의 등장을 환영하는 박수 소리에는 서울의 기술 지형을 형성하는 그녀의 영향력을 인정한 손님들의 진정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연단에 다가갈 때의 당당한 모습은 대중 연설에 대한 편안함과 메시지에 대한 자신감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표준적인 투자자 관계 발표를 넘어서는 목적이 암시되어 있었다. 오늘 밤 우리는 재정적 성공뿐만 아니라 변혁적인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축하합니다. 강채린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구석에 모든 단어가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무선 마이크를 통해 무도회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시작은 대부분의 기업 축하 행사를 특징 짓는 협업과 공유된 비전이라는 익숙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충분히 관례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연설이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내 속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전체 방이 집단적인 기대감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게 만드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에너지는 내가 엔터테인먼트로 위장한 피해 갈증이라고밖에 묘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전기가 통하게 되었다. 300명의 손님들은 상처 입은 먹이를 감지하는 포식자의 본능으로 드라마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다. 강채린이 연단에서 물러나 휴대용 마이크를 꺼내들며 한쪽 무릎을 꿇었을 때 군중의 반응은 오늘 밤의 실제 목적에 대한 나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모든 손님이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무대 공연에 집중하면서 대화는 완전히 멈췄다. 그들의 표정은 내가 그들의 엔터테인먼트에서 내 역할을 전혀 모르는 동안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시사했다. 박민준 씨.
강채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의 효과를 위해 설계된 냉철한 정밀함으로 대리석 벽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가난하고 무능한 당신의 아내를 버리고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꽂혔고 각 음절은 최대의 굴욕을 위해 계산되었다. 300대의 휴대폰이 동시에 나타나 나의 파멸을 고화질로 포착하는 동안 나를 가난하고 무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낙인 찍는 것은 이 공연에 뒤따를 기업,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인격 살인처럼 느껴졌다. 나의 정체성을 인정받아야 할 기여가 아닌 제거가 필요한 장애물로 축소시켰다. 민준의 수락은 망설임 없이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 앞에서 내 존엄성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린 여자에게 네 라고 말하면서 강하고 명확했다. 그 단어는 총성처럼 대리석 벽에 울려 퍼졌고 우리 결혼과 내가 내 자신의 혁신과 결단력으로 세운 회사와의 미래 관계에 대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의미를 지녔다. 뒤따른 박수 소리는 300명의 손님들이 내 인생의 체계적인 파괴를 축하하면서 내 귀에 포병 사격처럼 들렸다. 그들의 웃음과 환호는 갑자기 검투사 전투를 위해 설계된 콜로세움처럼 느껴지는 공간을 통해 울려 퍼졌다. 나는 남편이 강채린을 껴안는 것을 보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 주위에서 터지면서 내 결혼이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엔터테인먼트와 기업적 이점을 위해 설계된 행위 예술이 된 순간을 기록했다. 내 지갑 속의 빈티지 오메가 시계는 죽은 무게처럼 느껴졌다. 방금 나를 더 나은 사업 기회와 맞바꾼 남자에게 제공된 3천만 원짜리 사랑의 상징. 6년의 결혼 생활은 전략적 계산으로 녹아내렸고 손님들이 방금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 나를 공개적으로 굴욕시킨 커플에게 축하를 건네는 동안 나는 헤드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군중이 추가적인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제공할 눈물, 극적인 대립 또는 감정적 붕괴를 기대하는 동안 나는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위험한 것을 선택했다. 그들을 내가 제공하지 않을 쇼에 굶주리게 만든 품위 있는 침묵. 그들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축하의 기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불편한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내 구두굽이 대리석 위를 딸깍거렸다. 내 주위에서 대화가 멈추고 손님들이 그들이 돈을 내고 관찰하러 온 붕괴를 목격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각 걸음은 측정되고 신중했다. 선물 상자는 내 손에 꽉 쥐어져 있었고 더 이상 사랑의 제스처가 아니라 나의 관대함을 약함으로 나의 파트너십을 종속으로 착각한 남자에게 내가 보여줄 마지막 친절의 증거였다. 내 뒤에서 민준과 강채리는 방금 낭만적인 청혼으로 위장한 기업 인수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계속받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교육이 시작될 밤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들의 축하는 더 커졌다. 그들이 방금 인수했다고 생각한 회사를 실제로 누가 통제하는지에 대한 교육이었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는 30층의 침묵을 뚫고 올라갔다. 각 층은 내가 희생자에서 전략가로 전환하는 것을 표시했다. 서울의 도시 불빛이 유리벽을 통해 내 아래로 펼쳐졌다. 수백만 개의 조명된 창문들은 내 것이 완전한 재건을 겪는 동안 정상적인 패턴을 계속하는 삶을 나타냈다. 빈티지 오메가, 시계는 내 손에 꽉 쥐어져 있었다.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연으로서 내가 한 마지막 제스처의 증거였다. 우리 집 현관문이 내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다시는 오지 않을 방문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대리석 복도를 통해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공간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공유된 안식처에서 민준이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작전 본부로 변모했다. 가구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된 예술품 하나하나, 우리의 파트너십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내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금을 댔던 공연의 소품임이 드러났다. 우리 거실벽의 결혼사진은 잔인한 아이러니로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오직 한 명만이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을 때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 믿었던 두 사람을 보여주었다. 그 은색 액자 뒤에는 6년간의 신중한 문서가 담긴 벽 금고가 있었다. 소유권, 혁신, 재정적 책임에 대한 수학적 진실을 말해주는 법률 서류들이었다. 내 손가락은 흔들리지 않는 정확성으로 조합을 입력했고 각 숫자는 우리가 오늘 밤 기념했다고 생각했던 결혼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날짜를 나타냈다. 법인 설립 서류는 기업 재판의 증거처럼 우리 식탁 위에 펼쳐졌다. 각 문서에는 주 창업자로서의 내 서명이 있었고 민준의 이름은 소수 지분 보유자로만 나타났다. 내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작성한 법률 용어는 어떤 매력이나 홍보로도 극복할 수 없는 소유권에 깨지지 않는 기반을 만들었다.
특허 출원 서류는 우리의 부를 창출한 모든 혁신을 상세히 기술했다. 각각 주 발명가로서의 내 이름과 함께 나만이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술적 설명이 있었다. 은행 기록은 우리의 초기 자금 출처를 명백히 드러냈다. 할머니의 유산은 민준의 야심찬 아이디어를 운영 현실로 바꾼 자본을 제공했다. 그녀의 평생 모은 돈은 기업 연극보다는 진정한 혁신을 통해 그녀의 기억을 기릴 회사에 투자되었다. 이영자 여사는 의미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3가지 일을 하셨고 빌려온 영광보다는 진정한 성취의 유산을 계속할 자원을 내게 남겨주셨다. 공식 서류에서 67%의 소유 지분이 나를 마주 보았다. 우리의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공개적인 이야기와 모순되는 수학적 진실이었다. 이 서류들은 법적 보호 이상을 의미했다. 그것들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맡겼던 남자를 상대로 사용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기였다. 내가 우리의 공유된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서류를 사용하여 누군가를 파괴할 준비를 하는 아이러니는 나에게 낯설지 않았다. 내 노트북은 나만이 아는 비밀번호로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재무 시스템에 연결되었고 신뢰가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했던 초창기 스타트업 시절에 내가 설계한 복잡한 인증 프로토콜의 웹을 드러냈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구축한 보안 아키텍처는 이제 내부 배신에 맞서 방어하는 메커니즘이 되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적에도 불구하고 모든 안전장치는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했다. 스프레드시트의 정밀함으로 표시된 재무 기록은 스타트업 창업자에서 유명 기업가로의 민준의 변신에 자금을 댄 체계적인 착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상세한 거래 기록에 300억 원의 개인 경비가 나타났다. 사업 개발로 위장된 각 휴가, 어떻게든 5성급 리조트가 포함된 모든 컨설팅 비용, 그의 명성을 쌓는 동안 우리 회사의 실제 운영 능력을 감소시킨 모든 임원 특전, 유럽 투자자 투어, 카리브해 전략 수련회, 대부분의 회사 연간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맨해튼 네트워킹 행사. 문서는 내가 그의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하루 18시간 일하는 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 수표 계좌처럼 취급한 지출 패턴을 드러냈다. 모든 영수증은 접근을 소유로 나의 관대함을 약점으로 착각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시스템을 구축한 여성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맴돌았다. 내가 설계한 인증 프로토콜은 이제 한때 보호를 제공했던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각 보안 조치는 민준이 자신의 기여를 통해 실제로 얻은 적이 없는 접근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도구가 되었다. 네트워크 차단은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시작되었다. 동결된 각 계정은 수년간의 도난당한 공로와 잘못된 신뢰를 상징했다. 기업 신용카드가 향후 거래에 대한 승인을 잃으면서 예약 시스템에서 여행 예약이 사라졌다. 민준이 강채린과 함께 계획했던 유럽 투자자 투어는 나의 혁신으로 자금을 댄 그의 성공 공연을 계속했을 호텔 예약, 개인 제트기 전세, 레스토랑 예약과 함께 디지털 모로 증발했다. 내가 사업 개발로 위장한 개인 경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자 여러 가맹점 시스템에서 기업 카드가 거부되었다. 운영 동결은 내 개인적인 승인이 필요한 프로토콜 뒤에 300억 원을 잠갔고 즉시 유명한 CEO를 그가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회사에 단 한 푼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었다. 각 키 입력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실현된 정의를 의미했다. 파트너십이 착취가 아닌 협업을 의미했을 때 내가 설계한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결과였다. 공급업체,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넥서스 다이내믹스가 갑자기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이용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 휴대폰은 공황 상태의 전화로 울리기 시작했다. 알림의 빈도는 우리 회사의 대금 지급을 의존하는 공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준의 비서인 최진우는 거부된 지급과 동결된 계정에 대한 점점 더 절박한 문의에 응대하고 있을 것이다. 재정적 봉쇄의 범위를 깨달으면서 그의 설명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내가 작성한 법률 문서는 수년간 회사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배운 모든 것에 정점을 나타냈다. 각 조항은 민준이 내 작업 위에 세운 삶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내가 가장 복잡한 알고리즘을 코딩할 때와 같은 정밀함으로 작성되었다. 그 조건들은 협상이나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법률 용어로 소유권, 기여, 결과에 대한 그의 이해를 재구성할 것이다. CEO로서의 즉각적인 사임은
그가 결코 얻지 못한 공로를 인정받는 플랫폼을 제공했던 직함을 박탈할 것이다. 넥서스 다이내믹스와의 강채린의 관련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늘 밤의 낭만적인 연극으로 위장한 기업 쿠데타를 조율한 외부 위협을 제거할 것이다. 4년에 걸친 300억 원의 구조화된 상환은 그가 우리 제국을 건설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계정으로 청구한 모든 개인 경비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것이다. 창업자로서의 나의 진정한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를 비전 있는 기업가로 칭송하면서 나를 내 자신의 성공 이야기에서 조연으로 격화시킨 역사적 기록을 바로잡을 것이다. 포괄적인 비밀 유지 협약은 그가 결코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경험, 만들지 않은 혁신 또는 내리지 않은 사업 결정에 대해 회고록을 쓰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봉투는 우리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법적 폭발 장치처럼 놓여 있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극장을 지은 여성이 그 무대에서 누가 공연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한다는 수학적 증거를 담고 있었다. 각 페이지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 정밀함으로 실현된 정의를 의미했다. 법적 현실이 조작된 인식을 마주할 때 진정한 성취가 항상 빌려온 영광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통해 전달된 책임감. 내가 소유한 기술 전문 지식, 법률 지식, 재정 통제력의 조합은 이제 처벌이 아닌 보호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파트너십보다 공연을 선택했고 강채리는 엔터테인먼트로 위장한 굴욕을 조율했다. 이제 그들은 둘 다 수학적 진실이 결국 가장 정교한 홍보 캠페인조차도 이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침해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우리 대리석 바닥에 기하학적인 패턴을 들이우며 민준의 소유권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할 봉인된 봉투를 비추었다. 나는 남편의 제국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조율한 사람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잘 잤다. 마침내 행동을 취한 평화가 수년간의 커져가는 분노를 만족감에 가까운 무언가로 대체했다. 내 커피는 몇 달 만에 가장 맛있었다. 각 한 모금은 공연과 파트너십이 동등하다고 가장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다. 인터콤이 정확히 9시 15분에 울렸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관리실 직원의 목소리에는 이례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전문적인 우려가 담겨 있었다. 김지수 사모님, 넥서스 다이내믹스에서 온 분이 계십니다. 최진우 비서라고 합니다. 매우 괴로워 보이며 긴급한 회사 문제에 대해 즉시 말씀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이밍은 완벽했다. 민준의 비서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지난밤의 결과의 범위를 발견하게 하여 그 영향이 우리 회사의 재정 거래를 의존하는 모든 공급업체, 파트너, 이해관계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우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사람처럼 나타났다. 그의 평소 흠잡을 데 없는 외모는 구겨진 옷과 하룻밤 사이에 직업 세계가 무너진 남자의 야생적인 절망으로 대체되었다. 보통 완벽하게 다려진 그의 디자이너 정장은 사무실에서 잠을 자면서 신비롭게 증발한 대금 지급에 대한 점점 더 공황 상태에 빠진 전화를 받으며 생긴 주름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 밑의 다크서클은 당신이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이 실제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오는 잠 못 이루는 밤의 종류를 나타냈다. 김지수 이사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간신히 통제된 공황으로 갈라졌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상황이요. 모든 것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움켜쥐고 있어서 우리 대리석 바닥에 떨어뜨릴까 걱정되었다. 카페인은 고용주의 재정적 마비의 범위를 발견한 후 기능하기 위해 필요했던 약물적 도움을 이겨내기에는 분명히 불충분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고 그가 추가적인 나쁜 소식의 첫 징후에 도망갈 준비가 된 사람처럼 가장자리에 걸터앉는 것을 주목했다.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해보세요. 내가 말했다. 그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침착한 권위로 반대편 의자에 앉으며 왜냐하면 나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모든 측면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기업 신용카드가 자정 무렵부터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가 시작했다. 그의 말은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절망으로 서로 뒤엉켰다. 유럽 투자자 투어를 위한 호텔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급여 시스템은 이번 주 직원 급여에 대한 승인이 불충분하다고 표시합니다. 공급업체 송장은 우리 회계 소프트웨어에 의해 거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사무용품 주문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금융 대재앙을 계속 목록화하면서 혼란, 인식, 그리고 커져가는 공포를 거쳐갔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위한 회의실 예약은 우리 법인 계좌가 결제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3명의 투자자가 이미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를 위한 송금이 왜 승인 오류를 보이는지 묻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채린 대표 사무실에서는 그녀의 컨설팅 비용 지급이 왜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매시간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애원했다. 여전히 이것이 내가 설계한 정밀 전쟁이 아닌 기술적 결함이라고 믿으며 민준 대표님께서 이사님이라면 운영 계정에 대한 접근을 복원하는 방법을 아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밤 네트워크 업데이트 중에 오작동했을 수 있는 이사님께서 설계하신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지난밤 갈라에서 취해진 행동에 대한 결과와 마주하고 있다는 이해가 떠오르면서 그의 커져가는 공포를 지켜보았다. 최 비서님, 내가 아이에게 기초 수학을 설명하는 사람의 인내심으로 말했다. 기술적 결함은 없습니다. 오작동하는 보안 프로토콜도 없고요. 시스템은 제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항복 조건이 담긴 봉투는 우리 커피 테이블 위에 법적 조례처럼 놓여 있었다. 각 페이지는 지난 6년간 넥서스 다이내믹스를 지배해온 소유권, 권위, 접근에 대한 가정의 체계적인 해체를 의미했다. 나는 봉인된 봉투를 최진우에게 건넸고 그가 법률 문서로 위장한 기업, 사형 선고를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 대표에게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전하세요. 내가 말했다. 6년 동안 자신의 혁신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이해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지원했던 사람의 침착한 권위로 이 서류들은 그의 새로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응답해야 합니다. 최진우는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사람처럼 봉투를 받았다. 그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회사와의 민준의 관계를 재정의할 소식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의 손이 떨렸다. 거부된 지급과 취소된 회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직원, 공급업체, 투자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세요. 내가 대답했다. 때로는 접근을 소유로 착각하면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수학적 진실이 결국 가장 정교한 홍보 캠페인조차도 이긴다고 말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은 마침내 조연이 때로는 자신의 대본을 쓴다는 것을 이해한 남자 위로 닫혔다. 그의 발소리는 그가 민준이 운영한다고 주장했던 제국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꿀 소식을 들고 복도를 통해 울려 퍼졌다. 최진우는 전쟁터의 메신저처럼 보였는데 여러 면에서 이는 기업 분쟁에서 막 시작된 그의 새로운 역할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내 휴대폰은 오늘 아침 6시부터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알림은 민준의 세계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면서 공황의 디지털 교양곡을 만들어냈다. 처음 3시간 안에 27통의 부재중 전화, 각각은 공급업체, 파트너, 투자자들이 그들의 황금소년이 전문적인 명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의 신중하게 구축된 외관에 또 다른 조각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 지난밤의 낭만적인 연극이 그러한 제스처를 가능하게 한 재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공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사회 멤버들의 전화 사이에 강채린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투자 파트너들은 민준과의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가 그가 실제로 통제한 적이 없는 자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인증이 필요한 법인 계좌는 그들의 계속되는 착취를 가능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의 승인이 필요했다. 나는 기기를 무음으로 처리하고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내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펼쳐지는 결과의 수학적 정밀함을 음미하며 우리 펜트하우스의 조용함은 수년간의 소음과 공연 후에 신성하게 느껴졌다. 민준이 파트너십이 체계적인 삭제가 아닌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이후 처음으로 경험한 진정한 평화였다. 각 응답하지 않은 전화는 알고리즘 효율성으로 실현된 정의, 신뢰가 착취가 아닌 협업을 의미했을 때 내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책임감을 의미했다. 결혼한 기업가에서 이용 가능한 인수 대상으로의 민준의 변신을 축하했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기업 로맨스가 연인이 결코 소유하지 못했던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강채린의 투자 전략은 그녀가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운영 자금에 대한 민준의 접근이 권리가 아닌 실제로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풀리고 있었다. 오후는 내가 의료진단 분야에서 머신러닝 응용 프로그램을 혁신할 혁신에 대한 특허 출원을 검토하면서 사색적인 만족감 속에서 지나갔다. 내 기술 작업은
민준이 실제 전문 지식이 아닌 빌려온 영광을 반영한 공개적인 인정을 투자자들에게 가정하게 하는 동안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돌파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빠져 있었던 집중된 강도로 계속되었다. 그날 밤 11시 45분, 민준이 집에 돌아오면서 펜트하우스를 통해 절박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술계의 왕족에서 감정적 패인으로 변모한 모습이었다. 그 소리는 완벽한 계획이 완벽한 재앙이 되고 로맨스로 위장한 기업 인수가 협상이나 항소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수학적 정밀함으로 역효과를 낸 사람의 광적인 리듬을 담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고 12시간 동안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그의 신중하게 조율된 쿠데타가 어떻게 완전한 재정적 마비로 귀결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누구에게나 전화하며 보낸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디자이너 정장은 사무실에서 잠을 잤음을 시사하는 주름을 보였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24시간도 채 안 되어 강채린의 청혼을 그렇게 권위 있게 받아들였던 사람으로서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야생적인 절망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를 이렇게 파괴할 수는 없어. 그가 속삭였다. 그 말은 현실적으로 수년 동안 진정한 파트너십이 없었고 오직 나의 혁신으로 자금을 대고 소유권과 기여에 대한 수학적 진실에 대한 그의 의도적인 무지로 보호받는 행위 예술만이 있었을 때 파괴할 우리가 남아있다는 근본적인 망상을 드러냈다. 민주는 마치 자신의 무덤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우리 펜트하우스의 문턱을 넘었다. 그의 디자이너 정장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고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다. 30층을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변명을 연습할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점점 더 절박하게 들렸다. 그가 등 뒤로 문을 닫을 때 손이 떨렸다. 12시간 만에 세상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그 단순한 행동조차 눈에 띄는 노력을 요했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란 가정된 특권이 아니라 실제 권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의 공허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그가 거실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마다 발소리를 증폭시켰다. 그가 전략기획 세션으로 위장한 네트워킹 저녁 식사에 참석하는 동안 내 알고리즘이 사들인 바닥 위를 그의 비싼 이탈리아, 가죽 신발이 딸깍거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법률 서류들은 마치 기업 재판의 증거처럼 우리 사이의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빈티지 오메가 시계는 항복 조건서 옆에 개봉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 벨벳 상자는 수개월간의 조직적인 기만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내가 오늘 밤 공연에서 내 역할을 얼마나 완전히 오해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이해해야 해. 민준이 시작했다. 그의 말은 신중하게 연습한 설명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면서 서로 뒤엉켰다. 강 대표의 청혼은 보이는 것과 달랐어. 그건 시험이었어. 네가 우리 결혼을 위해 싸우고 우리 파트너십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게 하려는 방법이었지. 그녀는 네가 너무 편안해지고 우리가 함께 이룬 것에 대해 너무 안주하게 되었다고 말했어. 그의 설명에 담긴 망상은 어떤 배신보다도 더 깊이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가 체계적인 굴욕에 대한 정교한 정당화를 구성하는 동안 우리 거실을 서성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명백히 부인의 힘만으로 기업 인수 전략을 관계치료로 변형시킬 수 있었다. 무대 위에서 내 혁신에 대한 축하를 받던 남자는 이제 공개적인 파멸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나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다. 민준 씨,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특히 느린 학생에게 기초 수학을 설명하는 사람의 인내심으로 침착했다. 당신은 내 돈 300억 원을 썼어. 수학은 복잡하지 않아. 우리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쳐진 문서는 어떤 창의적인 설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각 영수증은 개인 수표 계좌처럼 취급된 회사 자금을 나타냈다. 모든 승인은 내가 그가 쓰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하루 18시간 일하는 동안 그의 생활 방식을 지원한 체계적인 착취의 패턴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회사 연간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유럽 투자자 투어, 사업 개발로 위장한 카리브해 전략 수련회. 내 회사의 비용으로 그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 맨해튼 네트워킹 행사. 그건 우리 돈이었어. 민준이 항의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당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실패한 시도마다 높아졌다. 공유된 성공에서 나온 공동 자산이었지. 파트너십은 자원과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해 나는 그가 결코 갖지 못했던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내가 작성한 법인 설립 서류를 꺼냈다.
법률 용어는 우리 사업 관계에 대한 모든 가정을 반박하는 소유권 비율을 확립했다. 나는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67%를 소유하고 당신은 33%를 소유해. 이 서류들은 주 창업자로서의 내 서명을 담고 있고 당신의 이름은 소수 지분 보유자로만 나타나. 특허 출원 서류는 우리의 부를 창출한 모든 혁신을 상세히 기술했다. 각각 주 발명가로서의 내 이름과 함께 나만이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술적 설명이 있었다. 은행 기록은 그의 야심찬 아이디어를 운영 현실로 바꾼 초기 자금으로 할머니의 유산을 보여주었다. 모든 돈은 파트너십이 체계적인 착취가 아닌 협업을 의미했을 때 내가 한 투자로 직접 추적되었다. 회사는 우리 둘 다의 것이야. 민준이 주장했지만 그의 항의는 소유권이 홍보 캠페인이나 잡지 프로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수학적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6년간 함께 이걸 만들었어. 6년간의 공유된 희생과 상호 지원이었지. 공유된 희생? 내가 물었다. 그 구절이 복제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 주된 기여였던 사람에게 적용될 때 점점 더 공허하게 들리는 것을 주목하며 당신은 디버깅할 수 없는 혁신 위에 명성을 쌓았어. 이해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지. 당신이 만들지 않은 돌파구에 대해 상을 받았어. 증거는 압도적이고 부인할 수 없었다. 기술 문서는 우리의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시스템이 민준이 고급 컨퍼런스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관리하는 동안 내가 잠 못 이루는 코딩의 밤 동안 설계되었음을 증명했다. 재무 기록은 초기 자금의 모든 돈이 할머니의 유산에서 나왔음을 보여주었다. 빌려온 영광보다는 진정한 성취의 유산을 기리는 회사에 투자되었다. 민준이 강채린의 녹음된 청혼을 그녀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내 휴대폰을 꺼내 그의 앞에서 비디오를 삭제했다. 그의 마지막 구원의 희망이 디지털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 행동은 의도적이고 최종적이었으며 내가 당혹스러운 영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협박이 필요 없어.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소유권 서류, 특허 출원 서류, 그리고 정확히 누가 이 회사를 세웠고 누가 단지 운영하는 척 했는지를 증명하는 6년간의 문서를 가진 사람의 확고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나는 수학적 진실을 가지고 있어. 그가 회사의 실제 운영에 대한 자신의 무관함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구성했던 정교한 정당화가 마침내 이해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비디오 삭제는 자비가 아니라 전략이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지 않고도 혁신, 자금, 법적 소유권을 통해 항상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증거였다. 항복문서는 내가 지적재산권과 기업 지배구조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의 정점을 나타냈다. 각 조항은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작성되었으며 민준이 내 작업 위에 세운 삶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동시에 그가 만들지 않은 혁신이나 제공하지 않는 자금을 다시는 착취할 수 없도록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조건들에 대해 진심일 수는 없어.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CEO로서의 즉각적인 사임, 강채린에 관련 연구 금지, 300억 원의 구조화된 상환, 창업자로서의 나의 진정한 역할 공개적 인정, 그리고 그를 완전히 침묵시킬 포괄적인 비밀 유지 협약을 읽으면서 갈라졌다. 모든 조항은 소유권과 기여의 수학적 현실을 반영해 내가 대답했다. 그가 실제로 회사를 세우는데 관여한 사람이라면 명백했을 개념들과 씨름하는 것을 지켜보며 서류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오늘 밤의 재정 동결이 관대하게 보일 소송에 직면하든지 해. 민준의 손은 각 페이지에 서명하면서 떨렸다. 그의 펜은 마침내 카지노 주인과 포커를 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의 절박한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모든 이니셜과 서명은 법적 현실의 무게 아래에서 그의 신중하게 구성된 정체성의 또 다른 조각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 각 조항은 그가 5성급 리조트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관리하는 동안 내가 세운 제국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나는 그가 소유권, 기여, 결과에 대한 그의 이해를 재구성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임은 그가 결코 얻지 못한 공로를 인정받는 플랫폼을 제공했던 직함을 박탈했다. 재정적 상환은 회사 계정으로 청구된 모든 개인 경비에 대한 책임을 보장했다. 공개적 인정은 그를 비전 있는 기업가로 칭송하면서 나를 내 자신의 성공 이야기에서 조연으로 격화시킨 역사적 기록을 바로잡을 것이다. 포괄적인 비밀 유지 협약은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조항이었을 것이다. 그가 결코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 회고록을 쓰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빌려온 영광 위에 명성을 쌓은 남자는 다음 5년을 강제된 침묵 속에서 보낼 것이며
그가 만들지 않은 혁신이나 내리지 않은 사업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수익화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문서들은 그의 고백이 되었고 6년간의 도난당한 공로가 마침내 정당한 주인에게 반환되고 있다는 법적 인정이었다. 각 서명은 수학적 진실이 결국 가장 정교한 홍보 캠페인조차도 이긴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적 현실이 조작된 인식을 마주할 때 진정한 성취가 항상 우세하다는 것을. 민준이 마지막 서명을 마치면서 유명한 기업가에서 그가 실제로 통제한 적이 없는 회사의 소수 지분 보유자로의 변신은 완료되었다. 우리가 함께 구축한 완벽한 삶은 나의 혁신으로 자금을 대고 투자자들과 비즈니스 저널리스트들에게 제시한 이야기와는 항상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소유권 문서에 대한 그의 의도적인 무지로 보호받는 행위, 예술임이 드러났다. 서명된 문서들은 민준의 이전 정체성의 잔해처럼 우리 커피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다. 각 페이지는 넥서스 다이내믹스를 항상 지배해온 소유권과 기여의 수학적 현실을 인정하는 그의 서명을 담고 있었다. 그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해체한 후 우리 펜트하우스에서 그의 출발은 반전 없이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은 마침내 접근과 권위, 공연과 실제 성취의 차이를 이해한 남자 위로 닫혔다. 긴급이사회는 민준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지 겨우 6시간 후인 아침 8시에 소집되었다. 우리 사무실 건물의 32층 유리벽 회의실은 이미 판결이 결정된 기업 재판소처럼 느껴졌다. 10명의 이사회 멤버들은 혼란에서부터 신중하게 감춘 공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정으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의 값비싼 정장과 연습된 자신감은 그들이 결코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게임의 규칙에서 잘못된 선수를 지지해왔다는 것을 방금 발견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가릴 수 없었다. 나는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완전한 구조 조정을 담은 마닐라 폴더를 들고 이사회실에 들어섰다. 내 구두굽은 마침내 실현되는 정의의 측정된 리듬으로 대리석 바닥 위를 딸깍거렸다. 6년 동안 민준의 매력과 네트워킹 능력의 경의를 표했던 이사회 멤버들은 이제 그들이 통치한다고 생각했던 회사를 실제로 세운 여자를 마주했다. 그들의 불안한 시선은 자신들의 조직, 내 권력 역학을 얼마나 완전히 오해했는지에 대한 뒤늦은 인식을 시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내가 말했다. 과반수 소유권의 권리로 항상 내 것이었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외관을 위해 민준이 차지하도록 허락했던 테이블 머리 의자에 앉으며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리더십 구조와 운영 권한에 관해 논의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이사회 멤버인 박 이사가 예상치 못하게 위험한 영역을 탐색하는 사람의 신중한 어조로 먼저 말했다. 지수 씨, 어젯밤 투자자 갈라 이후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민준 대표가 이사회에 주의가 필요한 긴급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면 그 과소평가는 재미있었을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위기관리 컨설턴트에게 12시간 동안 미친 듯이 전화를 건 민준은 넥서스 다이내믹스를 운영회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기업 유령으로 바꾼 체계적인 재정 마비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았다. 박민준 대표는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CEO직에서 즉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내가 발표했다. 내 목소리는 의료 진단을 내리는 사람의 외과적인 정밀함을 담고 있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저는 지출, 전략적 파트너십, 인사 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거부권을 가진 모든 회사 운영의 단독 통제권을 맡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이사회 멤버들이 이제 막 계산하기 시작한 의미로 무겁게 느껴졌다. 민준의 대중적 인물에 대한 6년간의 경위는 권위와 의사 결정에 대한 가정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소유권과 통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률, 문서의 무게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내가 말을 이었다. 각 문장이 수수용 메스처럼 이사회실의 긴장을 가르는 것을 주목하며 강채린 대표와 그녀의 투자그룹과 관련된 모든 법인은 컨설팅 계약, 파트너십 논의 또는 회사 직원과의 사적인 접촉을 포함하여 넥서스 다이내믹스와의 모든 관련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업 사형 선고가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이사회 멤버들은 이 근본적인 재편이 자신들의 위치, 주식 옵션, 전문적인 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소유권 서류의 수학적 우아함은 수년간의 홍보와 네트워킹을 극복하고 있었고 법적 현실이 조작된 인식과 충돌할 때 문서가 매력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의 기술 고문인 데이비드, 박이 명백한 불편함으로 목을 가다듬었다. 지수 씨, 이것들은 중대한 변화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영향을 논의하고
적절한 전환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마닐라 폴더를 열고 항상 우리 회사의 실제 구조를 지배해온 법인 설립 서류, 특허 출원 서류, 재무 기록의 사본을 배포했다. 여러분이 검토하고 있는 서류들은 제가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67%를, 민준 대표가 33%를 소유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우리의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혁신은 주 발명가로서 제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초기 자금은 제 개인 자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폭로는 정교한 투자자들이 수년간 조언해온 회사를 근본적으로 오해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사회실 분위기를 바꾸었다. 특허 출원 서류는 비전 있는 리더십에 귀속된 획기적인 알고리즘이 실제로는 그들이 뛰어난 기업가라기보다는 지지하는 배우자로 대했던 누군가에 의해 개발되었음을 증명했다. 민준 대표는 역사적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내가 발표하며 그가 몇 시간 전에 서명한 자백서를 꺼냈다. 성명서는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창업자, 설계자, 과반수 지분 보유자로서의 제 역할과 함께 모든 운영 책임에서 그의 사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큰 소리로 읽은 문서는 이사회 멤버들이 6년간의 도난당한 공로를 신중하게 만들어진 단락들로 해체하는 완전한 자백을 들으면서 민준의 마지막 굴욕이 되었다. 우리 펜트하우스 대립 중에 녹음된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실제 작업을 하는 동안 대변인이었다는 각 인정마다 갈라졌다. 나는 김지수가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진정한 창업자이자 과반수 소유주임을 인정합니다. 성명서는 이렇게 익혔다. 그녀는 우리의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우리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 회사를 세운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녀가 우리의 성공을 창출한 기술 전문 지식과 혁신적인 비전을 제공하는 동안 공적인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자백이 계속되면서 매혹과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고 한 번의 보도자료로 유명한 기업가를 기업 사기꾼으로 바꾸었다. 각 단락은 민준의 신중하게 구축된 명성에 관해 못을 박는 것을 의미했으며 수학적 진실이 결국 가장 정교한 홍보 캠페인조차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리더십 팀의 귀속된 기술 혁신은 내가 외부 관계와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동안 김지수가 18시간 개발 주기로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그녀의 기여는 내가 비즈니스 청중에게 발표할 특권을 가졌던 진정한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냅니다. 자백은 결과의 마스터 클래스가 되었고 법적 현실이 조작된 인식을 마주할 때 진정한 성취가 항상 우세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실제 혁신을 축소하면서 빌려온 영광을 칭송했던 역사적 기록의 체계적인 수정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단독 CEO로서 나의 첫 번째 경영 결정은 스타일보다 실체를 우선시했고 샴페인에 취한 네트워킹 행사를 실제 엔지니어링 우수성과 의미 있는 혁신으로 대체했다. 민준의 체제 하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이해하는 리더십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했다. 기술 토론이 피상적인 행위 예술이 아닌 실질적인 것이 되자 그들의 안도감은 뚜렷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는 홍보 기회보다는 획기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개발 우선순위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민준이 잡지 표지와 컨퍼런스 연설 기회를 쫓는 동안 소외되었던 엔지니어링 팀에게 발표했다. 여러분의 기술 전문 지식은 네트워킹과 소셜미디어 고려 사항에 종속되는 대신 우리의 전략적 방향을 이끌 것입니다. 민준의 출발 후 몇 시간 만에 사무실 분위기는 행위 예술에서 생산적인 협업으로 변모했다. 기술 검토 중에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복잡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던 엔지니어들은 갑자기 그들의 코드를 디버깅하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며 문제 해결 토론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머신러닝 최적화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 중 하나를 가진 내전 비서 김유진은 수년간 자신의 혁신이 민준의 비전 있는 리더십에 귀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억눌렸던 열정으로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의 승진을 수락했다. 이사회에 대한 그녀의 첫 발표는 여러 산업에 걸쳐 예측 분석을 혁신할 신경망 아키텍처의 획기적인 발전을 상세히 설명했다. 넥서스 다이내믹스가 기업 연극에서 진정한 혁신 허브로 변모한 것은 혁명이라기보다는 복원처럼 느껴졌다. 회사를 원래 할머니가 빌려온 영광보다는 의미 있는 성취에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던 원칙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수학적 진실은 마침내 조작된 인식을 극복하고 소셜미디어 존재감보다는 진정한 전문 지식에 기반한 운영 우선순위를 확립했다. 이사회는 리더십 전환에 대한 만장일치 승인으로 끝났다.
그들의 서명은 비즈니스 저널리스트와 업계 간행물에 제시된 이야기와는 항상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소유권 구조를 법률 문서가 인식하도록 강요할 때까지 그들이 결국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던 회사를 통치해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주요 기업 구조 조정 후에 따르는 차분한 효율성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리더십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들이 결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회사를 조언해왔다는 폭로를 처리하면서 그들의 대화는 조용했다. 우리 경영진층의 유리벽은 서울의 금융 중심지를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반사했고, 이제는 기업가 정신으로 위장한 행위 예술보다는 진정한 혁신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사무 공간을 비추었다. 9개월 후 나는 완전히 다른 부엌에 서서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코딩한 알고리즘으로 자금을 댄 법인 계좌가 아닌 내가 직접 구입한 장비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서울 관악구의 이 타운하우스는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상징했다. 외관보다 편안함, 인스타그램 잠재력보다 기능성, 조작된 사치보다 진정한 만족감. 각 가구는 투자자 인상보다는 개인적인 선호로 이루어진 선택을 반영했고 공연이 아닌 생활을 위해 설계된 공간을 만들었다. 내가 실제 신선한 공기를 위해 열 수 있는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고 이전 펜트하우스의 온도 조절 환경에서는 불가능했던 단순한 즐거움이었다. 커피 메이커는 기술 전문 지식이나 단일 원산지 원두와 장인 로스팅 과정에 대한 허세적인 설명 없이 훌륭한 결과를 내는 평범한 독일 모델이었다. 내 새로운 환경의 모든 것은 스타일보다 실체의 외관보다 진정성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반영했다. 서울대학교 방문 교수직은 나를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을 가진 대학원생들과 연결시켜 주었고, 특허, 이윤, 홍보 캠페인과 얽히기 전에 내가 왜 프로그래밍과 사랑에 빠졌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이 젊은 두뇌들은 내가 획기적인 기술이 예술처럼 느껴지고 우아한 해결책이 순수한 지적 만족감을 나타냈던 초기 코딩 세션 동안 경험했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에 접근했다. 교수님, 신경망 최적화에 대한 교수님의 접근 방식은 우리 의료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연구 방향을 열어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진단 영상의 혁명을 일으킬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 데이비드 루가 말했다. 네트워킹 기회보다는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내가 학문적 협업에서 찾고자 했던 모든 것을 나타냈다. 직원, 대리석 조리대, 그리고 가정생활로 위장한 행위 예술의 부재는 마침내 내 환경을 내 실제 가치와 일치시키는 조용한 만족감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더 이상 나는 내 집을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의 배경으로 보는 방문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내 새로운 삶의 모든 세부사항은 기업 이미지 관리가 아닌 진정한 선택을 반영했다. 퀀텀 랩스는 민준의 버전의 넥서스 다이내믹스가 결코 아니었던 모든 것을 상징했다. 스타일보다 실체, 네트워킹보다 혁신, 소셜미디어 존재감보다 해결책. 김유진 박사가 이끄는 분산 컴퓨팅 이니셔티브는 세계의 주요 의료 시스템과 2개의 포춘 500대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들의 성공은 잡지 프로필이나 컨퍼런스 기조 연설이 아닌 해결된 문제로 측정되었다. 내가 퀀텀랩스에 투자한 500억 원은 주주 가치가 아닌 인간적 영향으로 측정되는 수익을 창출했다. 그들이 자금을 대고 있는 기술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분기별 보고서를 생산하는 대신 의료 진단과 치료를 혁신할 연구에 자금을 댔다. 뛰어난 두뇌들이 획기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코드갓이었고 기술 혁신이 비즈니스 전략이 아닌 예술을 나타냈던 나 자신의 초창기를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가 개발한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는 진단 영상 처리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시킬 것입니다. 김유진이 분기별 검토 회의에서 설명했다. 세계의 병원이 이미 중요한 상태의 더 빠른 식별을 통해 개선된 환자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인정보다는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내가 내내 지지했어야 할 리더십의 종류를 나타냈다. 그가 이해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혁신을 통해 기업가에서 기업 유명인으로의 민준의 변신에 자금을 대는 대신 민준의 손편지는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다. 그의 신중한 필체는 그가 수년간의 체계적인 공로 도둑질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괴한 관계를 보존하기에는 너무 늦게 온 인정을 인정했다. 그가 지금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지방 전문대학은 그가 결코 만들지 않은 혁신에서 빌려온 영광이 아닌 비즈니스 교육에 대한 그의 실제 기여를 반영하는 평범한 보상을 제공했다. 중요한 것과 진정한 것의 차이를 당신이 몇 년 동안 나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그는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필체로 썼는데 이는 자신의 전체 전문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구축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암시했다. 진정한 성취대 행위 예술에 대해 당신이 의미했던 것을 마침내 이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했다는 것에 대해 사과해. 그의 평범한 학과와 줄어든 환경은 개인적인 전문 지식보다는 빌려온 혁신 위에 경력을 쌓은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나의 기여에 대한 그의 뒤늦은 인정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무엇을 잃었는지 마침내 이해한 사람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300억 원 상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각 월별 지불은 그가 운영한다고 주장했던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가 개인 수표 계좌처럼 취급했던 회사 자금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냈다. 강채린의 상황은 그녀가 회사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 채 통제권을 이전하기 위해 설계된 공개적인 굴욕을 조율하기 전에 실제 소유권 구조를 조사하지 못했을 때 그녀의 인수, 전략이 어떻게 역효과를 냈는지를 제안 파트너들에게 설명하면서 실사의 교훈을 제공했다. 그녀의 명성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문서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때 공개적인 인식이 법적 현실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의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 마르티네즈 인수는 파트너십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포괄적인 소유권 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낭만적인 연극이 그녀가 인수하려 했던 회사의 수학적 기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연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후 그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에게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서에서 썼다. 내 정직한 부엌에 서서 나는 최고의 복수가 결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진정성 있게 살고 외관보다는 결과를 실제로 신경 쓰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빈티지 오메가 시계는 여전히 내 조리대 위에 개봉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빌려온 영광보다 진정한 성취를 우선시하는 가치에 따라 내 자신의 대본을 쓰기로 선택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연으로서 내가 한 마지막 제스처의 3천만 원짜리 알림이었다. 민준과 강채리는 자신들의 선택을 반영하는 결과를 마주했다. 하지만 나의 승리는 그들의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업 행위 예술보다는 진정한 성취에 기반한 삶의 재건이었다. 수학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행동 더하기 결과는 정의와 같다.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만 오는 정밀함으로 실현되었다. 내 서울 타운하우스에서의 아침 일과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을 구축하는 수년을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상징했다. 의미 있는 일의 조용한 만족감, 스타일보다 실체를 중시하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마침내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실제 가치의 환경을 일치시키는 데서 오는 평화. 할머니의 유산은 빌려온 영광보다는 진정한 혁신의 자금을 댔다. 그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알고리즘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잡지 프로필을 생성하는 대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통해 그녀의 기억을 기렸다. 이영자 여사는 그녀의 손녀가 마침내 기업가 정신으로 위장한 행위, 예술이 아닌 인간 지식에 대한 진정한 기여를 나타내는 작업에 대한 공로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혁신으로 자금을 댄 법인 계좌보다는 정직한 수입으로 구입한 장비로 내린 커피가 더 맛있었다. 각 아침은 다른 사람들을 내 보이지 않는 기여를 통해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진정성 있게 사는 또 다른 나를 나타냈다. 정의의 수학은 법률 문서가 조작된 인식을 마주할 때 진정한 성취가 항상 우세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단순히 오르면서 그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